서강입니다. 아, 저 이제 승무패 보려고 잠시 왔는데, 이제 배당이 분석이 안 돼서, 배당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목요일 거라서, 목요일까지 분석을 해서 금요일 날, 제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최종 분석이 아니라 잠시 분석을 잠깐 한다면, 1번은 프라이브루크하고 미넨글라더라고요. 근데 프라이브루크하고 미넨글라, 여러분들이 아마 미넨글라를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경기가 미넨글라가 워낙 이제 잘하고 이제 강세기는 합니다만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걸린다. 저는 원정이라는 점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근데 요번에 조금 무승부가 많이 나올 확률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브루크하고 미넨글라 중에 뭐 어느 팀을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프라이브루크하고 무승부 쪽으로 프라이브루크 승이나 무승부로 승부 타이밍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프라이브루크는 정말 제가 얘네들은 홈에서는 정말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알고 보면요, 얘네들은 전반에 골을 못 껴도 후반에는 꼭 골을 넣는 그런 팀들이고요. 강팀한테는 조금 약한 면도 있다 하지만 미넨글라 팀이 워낙 이제 강팀이긴 하지만 홈에서만 강하지, 원정 가면 세비야처럼 라리가로 보면 세비야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넨글라 프라이부르크는 솔직히 저는 프라이부르크 승이나 무승부 이 두 중에 하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승무를 1번 경기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2번 전북. 서울하고 전북은요, 상대 전적보다는 솔직히 저번 경기에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전북이 이제 강원한테 1대0으로 졌죠. 저거나 짓고, 서울은 답답한 공격 속에서 성남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져긴 했는데, 경기 내용으로 솔직히 볼 때는 서울보다는 전북이 퇴장을 당했지만 전북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북이 그래도 공격형이기 때문에 전북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번 주에 퇴장을 당했다는 점, 그리고 한 명 빠진 상태에서 선수들이 이제 체력 소모를 좀 많이 했다는 점에서 솔직히 서울이 유리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북이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제 감독 전술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북 선수들이 서울 선수들보다 좀 더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모라이스 감독 때문에 솔직히 조금 전북 선수들이 득점력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옛날 전북이 아니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저는 무패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를 제가 바라보고 있고 패를 이제 접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3번 포항하고 울산이었는데, 포항 스틸러스는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공격력도 공격력, 수비도 수비. 이렇게 지금 뭐 인천한테 한 골 먹혔지만 그래도 뭐 잘하고 있는데, 울산 선수들은 진짜 국가대표 그대로죠. 그리고 조현우 골키퍼 영입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가려고 하는 팀이고, 그리고 또 어쩌다 보면은 주니어한테 너무 공을 몰아주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김인성 선수가 살아나야 되고, 전부 선수들이 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하고 전북에서
만약에 여기서 무승부가 났다? 그러면은 아마 요 경기는 울산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승부는 없다 보고요. 포항하고 울산이었는데 승패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울산 승에 저는 포항 승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없다 보고 승패로 한번 째볼게요. 승패로 째보겠습니다. 근데 주력은 울산입니다. 울산 승을 제가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부산 아이하고 상주 상무인데 부산 선수들은 솔직히 제가 기대는 안 합니다. 이정임 선수가 있지만은 부산 선수 타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상주 상무 제가 뭐 상주 상무는 진짜 문선민 선수 뭐 좀 날아다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뭉친 데가 상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주 상무가 오늘 이변을 부산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부산보다는 상주 쪽으로 저는 배팅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런 생각. 예, 그리고 스코트나 이런 거보다는 팀의 축구는요 팀워크잖아요. 부산보다는 팀워크가 잘 된 상주 상무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직 배당은 나오진 않았지만 상주 상무의 승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5번 라이프치히 파도보로 오늘 라이프치히 경기가 있죠. 라이프치히 경기가 있습니다. 켈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면은 홈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파도보르를 뭐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지만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가 무가 제일 잘 끌리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요. 라이프치히 선수들은요. 라이프치히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홈보다는 원정을 더 잘합니다. 라이프치히는요. 홈보다 원정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켈른 경기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라이프치히가 이긴다면은 그 다음 이제 요 주말 경기가 아마 무승부 아니면 파도보르한테 진다라고 저는 역배가 아마 라이프치히가 전배니까 역배가 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가 봅니다. 그 레버쿠젠하고 바이에른 둘 다 참 잘하는 팀인데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이네요. 원정이지만은 지금 보자 6번 자리에 올라와 있네. 6번 자리에 와 있으면 솔직히 저는 이거 바이에른 뮌헨이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인 1주 줄지도 몰라요.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이 프렌을 받겠죠. 물론. 근데 1주일지 2주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2가 됐다. 그러면 레버쿠젠에 이건 승표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1을 줬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래서 레버쿠젠이 저번 경기 한번 이겼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변 나지 않을까라는 여기 이변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 마인츠 이 경기는요 솔직히 이 프랑크가 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났는데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퇴장이 잘 당해요. 마인츠 선수 퇴장 잘 당하고요. 이 프랑크 선수 퇴장 잘 당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여기서는 솔직히 지워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칸이 많으신 분들은 지우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프랑크하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프랑크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퇴장이 변수입니다. 퇴장이. 항상 얘네 둘은 퇴장을 잘 당하는 팀이다. 이 프랑크하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퇴장을 당하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기고 있다가 다 퇴장당해갖고 역전당하고, 무승부 캐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이 프랑크, 승을 가신 분들은 많이 그냥 좀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인츠 승 가신 분들도 마인츠 퇴장이다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이 당해서 이건 이 부분에서는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 디세도르프하고 호펜하임. 물론 호펜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옛날 호펜이면은 많이 가겠는데 호펜 지금 2연승인가? 그렇죠. 2연승 다음에 3연승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디셀도르프의 승 아니면 무승부. 저는 홈승 아니면 무승부 쪽으로 틀고 싶습니다. 일단은 디셀도르프가 경기력이 홈만큼은 그래도 좀 힘을 내는 팀이기 때문에 호펜하임도 보면 선수들이 좀 자율질이에요. 그래서 호펜하임도 퇴장도 잘 나가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트문트 베를린, 이 경기는요 베를린이 원정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트문트 홈의 도르트문트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베를린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려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이기지 않을까, 압도적으로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베를린 홈이었으면 좀 무승부를 강력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근데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정보다는 홈이 낫다. 그래서 홈 도르트문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번 수원 삼성하고 광주. 수원 삼성 광주. 수원은요 공격이 너무 단조롭고 지겨워.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 수비 축구고 공격 단조롭고, 연기훈 선수, 타가트 선수 있지만 개발들이다. 연기훈 선수는 그래도 좀 낫지만 타가트나 이런 선수들은 좀 개발 짓거리를 많이 하죠. 저번 경기도 좀 제 개발 짓거리 또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 송라와 광주 경기는 제 생각에 여기서 저는 이거 무승부. 우리나라 국내 거는요 솔직히 무승부가 조금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봤자 한 골입니다. 많이 나봤자 한 골인데 그러니까 많이 나봤자 한 골인데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빌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뭐 역배로 나올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뜬 게 없으니까, 뭐 배당 뜬 게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하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요 축구 승부패 그 6월달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다시 판결해서 생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하고 대구인데요, 성남 선수들은 무조건 요것도 무승부입니다. 솔직히 대구 선수 세징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성남의 그 수비 라인을 뚫을 수 있을까? 성남 수비가 너무, 그냥 성남도 지루합니다. 대구도 지루한데 성남까지 지루하니까 계속 우리나라 축구가 쓰레기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공격 축구가 아닌 수비 축구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 다시 옛날처럼 수비 축구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유럽 축구나 이런 걸 보지, 우리나라 축구가 옛날 전북처럼 이래 행동했다면 정말 그래도 조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리그라는 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솔직히 무승부빌이 보인다. 성남보다는 저는 무승부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뭐 골키퍼도 바뀌었기 때문에 대구 승 아니면 무승부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번 브레멘, 볼프스. 이 경기는 저는 볼프스보다는 브레멘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브레멘 홈이고요. 홈에서 홈에서 볼프스하고 붙었을 때 전적이 브레멘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멘 홈에서는 볼프스가 거의 이기지 못하고 비긴 확률이 더 많았다. 그래서 무승부 하면은 브레멘 승 아니면 무승부를 저는 볼 수 있고요. 주력은 하여튼 브레멘입니다. H 베를린, U 베를린하고 샬케가 요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얘네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요번에는 샬케는 원정에서는 또 이기려고 하겠는데, 이 경기도 무승부필인데 요즘 무가 좀 잘 비네요. 그냥 무승부필인데 베를린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베를린 부주력으로는 베를린 승, 그리고 베를린 승이고 주력으로서는 무승부를 생각하겠습니다. 아웃쿠스하고 켈런은요, 켈런이 오늘 경기력이 어떻느냐 따라 다를 건데, 만약에 오늘 주전들이 나왔다. 근데 켈런이 주전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며칠 안 놔두고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전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켈런은 솔직히 켈런도 솔직히 보면은 아웃쿠스 보면 아웃국도 홈에서는 뭐 좀 차긴 한데 켈런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격력으로 봤을 때는 켈런이 조금 우세한데 아웃쿠스도 퇴장을 조금 당하는 팀입니다. 퇴장이 좀 있는 팀이고 켈런도 좀 다혈질이긴 하나 아웃쿠스보다는 퇴장이 조금 더 적게 당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내랑 무승부필이지만 켈런의 켈런의 승을 보면서 무승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번은 프라이부르크, 그 다음 승무를 봤고요. 2번 전북 승무, 그 다음에 3번 울산현대 승무인데, 제가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울산하고 전북하고 내가 울산하고 전북을 무를 바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울산하고 전북이 같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무승부를 바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는 바쳐야 된다. 부산하고 상주 제가 승을 본댔고요. 라이프치하고 파도볼은 오늘 경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승부 아니면 파도볼은 혁배를 아마 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이거는 레버 승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넨보다는 레버 승을 승무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레버 승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마 미넨 쪽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 그냥 몰리는 쪽을 반대로 한 가보려고요. 이프랑크하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프랑크가 낫긴 한다. 둘이 만나면 둘이는 또 퇴장을 잘 당한다. 근데 이프랑크 승을 전 추천드리고요. 디셀도르프하고 호펜하임도 퇴장 잘 당하는 팀으로 조금 유명하죠. 그래서 디셀도르프 승무를 보는 거고요. 도르트문트하고 베를린은 도르트문트 승, 베를린 무는 없을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 승을 저는 보고 있고, 수원 삼성과 광주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성남 대구도 무승부를 보면서 대구 승, 부주력을 대구로 보고 있었죠. 12번 브레멘하고 볼프스. 근데 전 브레멘 승에 무승부를 바치려면 무승부를 바친다. 그리고 유베를린하고 샬케는
유베를린이 조금 지금 현재로는 둘 다 병신팀이긴 하지만 샬케보다는 유베를린은 홈이다 보니까 조금 선호하면서 무승부도 보인다. 근데 저는 이거 무승부를 봅니다. 맞나? 앞에 무승부 포함됐나 모르겠다. 하여튼 무승부도 봅니다. 아웃구스하고 켈른, 아웃구스가 맞긴 한데 그래도 켈른의 연속동이 똥을 얼마나 잘 묻히는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리고 아웃코스가 퇴장이 조금 잘 나간다라는 가정하에 요번에는 역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역배하고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가 봅니다. 정말 요번에 역배하고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언제 배당을 보면 알겠죠. 배당 보면은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어제 맞은 거 이거 딱 맞았고요. 이렇게 10만원 가서 37만원을 땄습니다. 이렇게 갔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20패 이렇게 제가 간 거에 대해서 뭐 짜막짜막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20패는 14경기를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뭐 이거는 제가 초안픽이고요. 이제 뭐 최종픽은 제가 다시 뭐 배당 뜨면 알려드릴게요. 최종픽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초안픽은 이렇다는 건 알고 계시고, 나중에 배당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아마도 배당 저는 이대로 가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 바뀐다면 국내 거에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더 지켜보고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상 성하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